안녕하세요. 2025년도 완주 대숙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완주군 의회 완주전주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남용 의원님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탄핵이 답이다. 네. 안녕하세요. 완주 전주 통합반대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남용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기 고산 육계면 소위 얘기하는 지역은 그쪽 고산 육계면. 의원님이시죠? 예. 원래 그러면 태어나신 데는 거기 어디? 네, 고산 읍내리에서 아, 읍내리에서 쭉 태어나서 지금 삼선 의원이시죠? 예, 벌써 삼선 지금 완주군 의회에서 그리고 이번 전반기 의장님이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근데 또 이제 내려놓을만 하시니까 뭘 또 하나 맡으셨어요. 이게 또 작년에 칸에 뜨거웠죠. 그 통합 뭐 해가지고 완주군 의회에서 통합반대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보니까 전에도 뭐 특위위원장을 여러 번 맡으셨던 것 같은데 예전에 폐기물 때도 폐기물 관련돼서 폐기물 그때 아마 조사 특별위원장을 이렇게 맡아서 뭐 감사원에 그때 중시로 감사 청구도 하고 그때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하셨고요. 또 그렇습니다. 이번에 통합권 관련해서도 이제 지금 사실 완주군 의회가 그래도 가장 앞장서 주셔가지고 그나마 좀 이렇게까지 잘 버텨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대한민국이 시끄러워요. 아까 처음 인사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완전 통합 얘기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시기에 완주 전주 통합을 하자는 얘기를 꺼내기는 참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대비는 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또 방심할 수는 없고. 방심할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하늘이 완주를 버리지 않았구나. 또 어떤 면에서는 그분이 또 고맙기도 해요. 역설적으로. 또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또 그렇게 또 상황도 되고 있고. 그러면 혹시 특위 차원에서도 원래 좀 올해 좀 활동 계획이 돼 있던 게 있었던가요? 이제 원래 활동 계획은 당초에 우리가 이제 특위를 구성하고 또 여러 가지 군민의 현장도 방문하고 의견도 듣고 계속 용역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했었죠. 그래서 또 우리 지방시대위원회도 방문을 해서 지나네요. 그 완주군의 군민의 현재 여론이나 뜻을 전달하고 반대 여론이 이렇게 많다. 구체적인 뭐 여론조사도 또 지난해 뭐 창원이랑 뭐 제주도도 방문하셨어요. 창원, 제주 그러니까 기존에 통합이 됐던 지역들을 직접 한번 가보셔서 목격을 해보셨었는데 익산도 가보고 청주 쪽에 청원군도 가보고 창원시도 방문해보고 총 4군데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4군데까지 거기도 참 제주도는 거기는 원래 통합됐던 걸 다시 지금 쪼개자고 하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전혀 또 반대 상황인데 어떠셨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 같은 경우는 뭐 특별자치도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 의회가 없어요. 그럼 여기 전국도 지금 특자도인데 뭐 좀 아니 거기하고는 또 당초에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협의를 해서 거기는 시군 의원이 없어요. 이게 도의원이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기 완주군 같은 기초의회가 없으니까 그럼 미니 전달에 좀 문제가 좀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직접적인 민원인들의 민원 처리나 이런 것들이 거의 어려워서 오히려 통합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하고 정반대 상황이에요. 그렇죠. 정반대죠. 통합을 하면 그런 부분이 더 잘 돼서 통합을 하자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직접 보시니까 오히려 그렇게 묶어놓으니 어떤 미니 대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지금도 그 기초 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민원인과 가장 많이 또 이렇게 접촉을 하고 심지어 뭐 어떤 중간 매개자 역할을 매개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광역으로 자치도에서만 도의원들이 있다 보니까 지역구에 그런 의원들도 굉장히 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기초의 어떤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사실 뭐 한간에서는 항상 기초의 무용론이 나오지만 또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보면 그래도 있는 게 낫다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겠네요. 만약에 또 전주하고 우리가 통합될 경우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인구수 대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완주군의 의원님들이 한 11분 계시는데 한 6명 정도로 실질적으로는 또 줄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인구 비례를 했을 때 결과는 또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될 거고 지역의 대표성도 떨어지고 하여튼 그렇게 지난해 활발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셨고 알고 계시는데 혹시 뭐 올해 물론 이제 지금 전국이 워낙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지역 이슈가 좀 밀리는 상황이긴 한데 혹시 뭐
계획하시는 바나 뭐 그런 게 혹시 있으셨나? 이제 금년에는 지금 이제 또 민간의 통합반대 대책위도 있고 또 거기에서도 같이 그런 부분이 이제 논의가 되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물론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서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저도 좀 궁금했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지방선거 1년 전에 만약에 이 통합에 관련된 뭐 주민투표를 하면 1년 전에 해야 된다는 얘기 제가 얼핏 들은 것 같거든요. 맞나요? 그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이제 그거까지는 정확히 확인 못했는데 또 이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그렇죠. 대선 전 또 60일은 전혀 그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거라 지금 조기 대선이 뭐 빠르면 5월이나 뭐 8월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간다고 했었을 때는 뭐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죠. 지금 전국 자체가 이런 상황인데 지자체가 특히 완주 쪽에서는 이렇게 반대가 많은 어떤 통합을 사실 뭐 지금 그 이제 전주 쪽 정치인들 분들도 사실 이걸 좀 하는 거는 민심이나 어떻게 보면 시급성을 좀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참 다행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작년에 열심히 한 게 복을 받는 거 아닌가? 그래요. 이제 그거는 또 우리 완주군 의회에 이제 저를 포함한 11분 의원님들도 계시고 도의회에서 이제 또 2분 윤수봉, 권용환 의원이 정말 열심히 해주셨고 또 무엇보다 완주 군민들이 또 그리고 우리 완주군의 각종 사유단체 한 60여 개의 사유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뜻을 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참 이게 완주군에 이런 건 처음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작년에 반대 서명 봤는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잖아요. 한 3주? 그렇죠. 짧은 시간 안에. 근데도 3만 명이 넘는 서명에 동참이 됐다라는 게 참 굉장히 완주군의 참 숨은 잠재력, 힘을 확인하는 거 아니었나 이런 싶습니다. 아무튼 맞습니다. 통합 얘기 좀 여기까지 그럼 하고 또 이제 지역구가 고산이시다 보니까 지금 완주군 사실 해를 넘겼는데도 해결이 안 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화원 이전 문제인데 지금 제가 아직 보도를 못 전해드렸는데 이전이 계속 강행이 되고 있어요. 또 이제 해당 지역에서 누구보다도 관심 많았고 그때 저희 보도를 한번 알려드렸죠. 그때 군수님하고 군정신문 하실 때 허위보고건 맞습니다. 정확히 또 이렇게 기사로 이렇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때 영상 보면 참 너무 답답하시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비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시고 그러셨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상 보셨을 때 어떠십니까? 지금 여전히 군수님은 그 마음을 이전하고자 말 접지 않으신 걸로 말씀은 하셔요. 그런데 저는 완주 문화원의 이전 문제가 어떤 공간적인 장소의 이전이 다는 아니다. 얼마든지 또 특히 완주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설립되어서 지역의 문화 그리고 향토 역사 자료를 발굴하고 계승 발전하면서 시키면서 또 기타 어떤 다른 문화단체들이 하고 있는 그 문화활동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주 문화원은 지금 거기에도 여러 가지로 또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뭐 고사라든지 고화 이런 것 등등이 많이 거기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어요. 또 이제 혹자분들은 그 장소 부분도 얘기하는데 또 고산에 문화원이 있는 어떤 그런 의미들도 강조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고산현이나 향정 같은 걸 봤었을 때 어떤 분들은 그런 아이디어도 내시더라고요. 사실 이걸 문화원을 그쪽 일대를 해서 어떤 그런 문화적 상징성의 지역 이런 부분을 오히려 개발을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군정이 방향이 이걸 반대 형태로 이걸 이렇게 빼내가 버리려고 무조건 이전만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뭐 이전의 문제를 떠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이제 그 이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는 아까 이제 지금 현재 문화원은 공간이 한 160여 평 정도 돼요. 그게 지금 거기에 3층 건물로 3층 건물로. 근데 이거를 복합 건물에 어떤 한 부속으로 이렇게 그 속으로 이전하는 거니까. 제가 가봤는데 저기 예전에 잠종장이라고 오래된 이렇게 1층 단층 건물에 반쪽에서 요만큼 써라 지금 그렇게 그때 여기 리모델링비가 허위복으로 지금 6억인가 뭐 가깝게 예상이 지금 리모델링이 거기를 문화원 이전은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고려해서 의회에서도 반대했던 거라 그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하면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문화원 이전한다고 하니까 2번인가를 우리가 그거를 부결을 시켜서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아마 작년 6월경에 예. 6월 20일경에는 이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예. 않는다는 그때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상임위에서 예, 실제 예. 그게 담당자분들이 확답을 했죠. 안 한다고. 그렇죠. 부서장의 근데 답변을 무시하고 뒤집어 버렸죠. 뒤집어 버리는 거라 완주군 의회의 의결권을 예. 무시한 것이고 제가 지금 11년째 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또 있었나요? 없었던 걸로 기억돼요. 의회에서 초유의 예. 이런 허위 보도를 해서 약속하고 예산이 그렇죠. 승인됐다는 게 예산을 이렇게 승인을 해줬는데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아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사실 완주군에서 지금 일어났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없었죠. 그리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예. 여러 가지 나는 문서로라도 맞아요. 이번에 또 주자고도 요청을 하고 그 예산안 심의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누차 여러 번 요구를 하셨거든요. 예, 공식적인 재발 방지 약속이라도 좀 받게 해달라 했는데 제가 저희가 마지막 때 그때 이주갑 위원장이 모셔서 들어봤는데 공식적인 약속 없으셨다면서요? 예, 없었습니다. 참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 또 이 문제만 가지고 예. 완주군의 전체 예. 거의 뭐 9천억 가까이 드는 예산을 예. 볼모로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아니, 상당히 좀 딜레마에 빠졌었는데 참 이게 여러 가지 참 곤란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좀 곤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게 행정을 신뢰를 올해라고 저는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사실 갈등이란 말도 적절치 않을 것 같아요. 갈등이란 건 뭐 서로 간에 원인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제가 보면 지금 이 상황 보면 결국 행정이 거의 전적으로 원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참 어떻게 규제를 하고 해야 될지 불씨는 제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깊어졌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이런 생각하고 부분이. 예. 그리고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도 한데 이번에 완주 국민분들 30만 원씩 주기로 했잖아요. 물론 국민들한테 너무 기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단 내려준 완주군 행정에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또 여쭤봤어요. 몇몇 의원님들한테. 근데 이거 의회랑 상의됐었냐? 근데 제가 상의됐다는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정황상 보면 행정에서 먼저 하고 의회에 지금 승인을 요청해서 아마 이번 주가 다음 주에 이거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제 물론 의원님들도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도 이제 우리 의원들끼리도 하고 이게 어려우니까. 저는 이게 결국은 행정에서 계속 의회를 무시하고 예. 지금 이게 물론 결과적으로 이거 좋고 그러고 이거 한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반대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근데 아니 사전에 교감되고 이렇게 한 제가 듣기로는 12월 말에 몇몇 행사 장소에서 군수님이 이걸 준다고 얘기를 이미 하고 다녔다는 제가 제보를 받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도 사석에서는 이런 어려울 때 민생 안정 지원금 요거를 주는 것이 어떠냐고 우리도 개인적으로는 얘기하고 의원들끼리도 얘기했어요. 근데 아니 그래도 이런 이게 것들이 행정하고 소통이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일을 진행을 해야지. 아니 전 참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지금 그래서 올해도 의회하고 행정은 그냥 계속 불신관계로 가겠구나 좀 걱정이 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맞습니다. 이게 협치도 하고 더군다나 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서로 돕고 함께 한 뜻으로 뭉쳐서 해야 되는데 무슨 몰래 슬쩍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뭔지 더군다나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한 300억 가까이 300억 들어가는 예산인데 당연히 의회와 어느 정도 교감이 되고 교류가 되고 서로 협조해서 했어야지 본인들 공치사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결국은 주민들 위해서 하는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도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과정에서. 저도 지난주에 우리 군민으로부터 그런 문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는 공식적인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좀 의아했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거를 지원을 하려면 우리가 그 관련된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 또 예산 의결을 위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서로 협의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간담회를 잡아서 오늘 간담회 석상에서도 오늘 의원 간담회를 했어요. 집행부에 와서 민생안전 지원금에 대해서 뭐 예산 계획이나 조례 제정 설명도 하고 그 자리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이런 부분들은 미리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 무시하는 거를 떠나서 그렇죠. 오히려 골탕 먹이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도 오늘 이런 좋은 일을 갖다가 맞습니다. 의원님들이 반대할 일도 없는데 사전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멋대로 질러놓고 아니 이러니 불신이 계속 쌓이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2050년 그래도 25년 뭐 나라는 어렵지만 그래도 작년보다 좀 나아지길 바라고 이러는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워요. 이런 모습을 안타깝습니다. 볼 때. 예, 그래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또 문화원 이전 같은 경우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 해결보다는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지금 모습만 보여서 또 더군다나 저 지역구 의원님이셔서 더 많이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 문화원 이전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완주 문화원의 그런 역할, 위상도 좀 올려주고. 사실 그것도 절차적인 문제잖아요. 그럼요. 문화원 관계자들하고 사실 충분하게 대화가 되고 협의가 되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설득이 됐다면 그렇죠. 사실 큰 이게 문제 이게 없죠. 될 문제들이 아닌데 그럼요. 지금 이게 완주군 행정에 전반적으로 이게 같은 맥락들인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런 과정이 너무도 부족했다. 소통이 안 되고 근데 사실 꼭 문화뿐만이 아니잖아요. 예,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뭐가 꽉 막혀 있는 듯한 맞습니다. 느낌. 더군다나 지금 나라 전국도 어수선하다 어. 보니까 사실 뭐 서민 경제나 이런 거 정말 지금 힘든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다들 어려우실 텐데 정치가 좀 일단 안정화가 되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물론 대한민국 먼저 잡히고 완주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완주군도 정치적 상황이 이거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제발 올해는 뭔가 좀 따뜻한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올해 처음 나오셨는데 완주 국민들에게 올 한해 좀 덕담 내지는 뭐 이런 거 한 말씀 해주시고 좀 좋겠습니다. 이제 또 민생안전지원금 문제도 오늘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완주군이 그동안 재정안정화 기금이 전년도 기준으로 약 1,300억 원 정도 있었어요. 그 중에 테크노밸리 2단지가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으면 페널티가 700억 이상 최대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걸 매입하는데 약 830억 정도를 사용을 하고 사용한 거네요. 그렇죠. 그 중에 약 460억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부지를 매입한 것은 800억이면 전체 몇 % 정도를 매입하신 거죠? 그 테크노에? 800억 같으면 내가 비율은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얼핏 알기로는 전체 그때 금액이 한 4천억 정도 규모라고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2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800억 정도 비율로 보면 그 정도는 20% 정도 될 것 같으니까 20%까지는 안 그리고 완주군에서 매입을 한 거네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추후에 또 우리가 재매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거를 좀 서둘러서 계획을 세워서 매각하고 또 우리가 결산할 때 보면 각종 이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잘 조정하고 해서 앞으로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으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더 확보해서 우리가 완주군이 미연에 사태에 방지하자. 지금 이런 민생안전지원금을 계획하고 있는 전북특별자 다른 시군은 불과 완주군 빼고 한 3개 정도 뭐 정읍, 김제, 이걸 확보해 있는 지자체가 그렇게 많은 사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완주군처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100% 활용하는 데는 뭐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실 우리 일반 주민들은요. 저기 산단 분양이 잘 돼가지고 거기서 돈이 막 지금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의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있는 만들어놓은 800억이라는 돈 거의 쓰고 물론 뭐 땅은 안 주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분양 그래도 타 지자체에 비하면 그나마 완주군은 행복한 상황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인근 뭐 우리 전주시하고도 비교해봐도 뭐 언론에 의하면 아직 거긴 그럴 여력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상황이라. 자 근데 김제시는 50만 원씩 준다고 그래요? 김제시는 50만 원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20만 원 더 준다고 합니다. 김제시는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군수님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아주 잘 된다. 그러니까 좀 뭐 여러 가지로 그러면 서로 머리 맞대고 논의해서 우리도 그렇게 소통이 잘 되면 서로 뭐 그런 것들도 확대 지원할 수도 있지 않냐. 2025년도는 좀 협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불신하는 거 좀 없어지고. 근데 쉽진 않겠죠. 많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자, 그러면 우리 2025년도 새해 완주 대숲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